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의 주제 식품은 바로 대파입니다. 파는 흔히 먹는 식재료입니다. 맵지만 독특한 향미와 식감이 있어서 요리에 자주 이용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더더욱 찾게 되는데 실제로 파는 추운 날일수록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파 하면 보통 대파를 말합니다. 원산지는 중국 서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파는 식용 역사 매우 긴데 서양에서 들어온 파는 양파라고 불렀습니다. 서양에도 대파와 비슷한 파가 있는데 동양의 파와는 종이 다릅니다. 서양 대파는 보통 리크라고 부르며 지중해와 서남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둘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서양 대파, 동양 대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대파구이 칼쇼타다도 서양 대파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대파구이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진도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겨울에 대파를 수확할 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대파를 올려서 간식처럼 구워 먹었습니다. 필자도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맵지 않고 단맛이 나서 간식으로 즐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달달해갖고 엄청 맛있어요. 다 익었습니다. 지금. 지금 탄 거는 껍질을 벗기고 네. 달짝지근한 게 제 입에도 딱 맞더라고요. 대파구이는 원래 스페인만의 전통 요리가 아닙니다. 대파는 한자로 총이라고 부릅니다. 총이란 이름은 줄기는 곱고 속이 비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파를 규라고도 부릅니다. 한약에서도 속이 비어 있는 듯한 맥을 규맥이라고 합니다. 파 중에서도 겨울파는 동총이라고 했습니다. 동총은 겨울이 지나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그만큼 추위에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동총은 식품으로 먹거나 약으로 쓰기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파는 부위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싹이 나온 것을 총침이라고 하고 푸른 잎을 총청 또는 총엽, 격껍질은 총포, 줄기는 총백 등으로 부릅니다. 열매는 총실입니다. 이 중 가장 흔하게 약용하는 부위는 바로 총백입니다. 본초 강목을 중심으로 효능을 살펴보면 총백은 맛이 맵고 기운은 평하고 독은 없다고 했습니다. 푸른색 잎인 총엽은 기운이 뜨겁고 흰 줄기인 총백은 서늘하다고 했습니다. 대파는 감기약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감기로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는 흰 부위인 총백만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총백을 달여서 섭취하면 감기로 인한 오한 발열, 얼굴과 눈의 부종을 치료하고 곧잘 땀이 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감기로 인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두통의 특효입니다. 처방으로는 잔뿌리가 붙은 총백 반근과 생강 2냥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이 용량의 3분의 1만 섭취를 해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총백은 식품 중에서도 대표적인 발한 해열제에 속합니다. 단 대파를 감기약으로 섭취할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말아야 합니다. 대파의 특유의 매운맛은 황화아릴 성분인데 어느 정도 이 성분이 남아 있어야 땀이 나면서 해열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끓이면 감기약으로 효과가 없어집니다. 총백은 임신부의 감기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파는 안태작용이 있어서 태동이 심한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임신 후기에 너무 자주 섭취하면 태열을 조장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총백은 대소변을 통리합니다. 배변과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 찜질법으로도 활용됐습니다. 총백 3근을 볶아서 2개로 나눈 다음에 이것을 아랫배에 번갈아 가면서 찜질하면 바로 소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파 찜질법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과 관련된 배뇨 곤란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또 과거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가는 파 줄기를 배뇨관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총관 도수법이라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소변 불통과 방광이 불러오는 위급한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당나라 손사막의 비급 청금 요방에 처음 기록된 응급처치법으로 본초 강목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발이 심하게 부었을 때도 대파 죽욕을 하면 좋습니다. 콩팥 질환을 포함해서 수액 대사장애로 인해서 발에 부종이 있을 때 대파를 달인 물에 하루 3번에서 5번 정도 발을 담그면 묘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파 족욕으로 인해서 혈액순환과 수액대사가 좋아진 결과일 것입니다.
대파 달인물로 타박상 부위를 찜질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대파를 다식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머리카락이 손상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파는 기운을 너무 발산시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을 허하게 하고 뼈마디를 벌어지게 하면서 땀을 너무 많이 나게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파의 매운맛은 그 자체로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강차는 있어도 파차는 없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대파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식품으로는 대표적으로 꿀이 있습니다. 생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설사를 일으키고 구운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기운을 막아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의종 근감에도 마늘과 파는 꿀과 함께 먹으면 설사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대파는 기운을 흩트리고자 하는데 꿀은 기운을 모으게 하니 기운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파는 피부 가려움증이나 안 질환에는 섭취하지 않습니다. 대파, 마늘, 양파, 부추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식품에는 모두 황아릴 성분이 있어서 기운이 뜨겁고 맵습니다. 따라서 피부 질환이나 안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식이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